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여러분들, 근로복지공단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근로복지공단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점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다대 1 면접이고 1인 집중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그 안에 직무상황 면접과 경험행동 면접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늘 다대 1 형태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면접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무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전부터 1인 집중 면접 질문 안에는 상황을 주어지고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부분을 항상 물었던 곳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명확한 일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물론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들의 좋은 점들을 한다.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섬긴다.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전문성을 갖춘다.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이런 점들이 인재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소서에 무엇을 쓰셨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근로복지공단 자소서는 모든 항목이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업과 하고자 하는 점, 나의 캐릭터 이미 다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1인 집중 면접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앞에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실제 합격자분의 자기소개를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보십시오. 이분의 케이스는 사회생활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근로복지공단의 인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턴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제가 실제 합격을 시켰던 사례이니까 참고로 보십시오. 자, 엄청난 역량을 강조를 해야 한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 수준이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 이후에 어떠한 질문들을 면접관이 물어볼지를 이해하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004번입니다. 인턴 근무 당시 장기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분들의 사연을 다양하게 들으며 우리 사회엔 힘들고 억울한 근로자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몸소 느꼈고 근로자분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곧 공단의 고객 만족도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입사를 하여 민원 응대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공단의 제도를 찾아 널리 알리는 데 최대한 힘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가 엄청나게 화려하다, 잘했다,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과연 어떤 질문이 이어질지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했다, 자기소개서를 썼다 이 모든 부분을 그 이후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떤 게 실제로 질문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나는 어떠한 직무 경험이 있고 어떠한 부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입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질문들이 있죠. 자, 본인의 직무 전문성은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 본인의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자소서에 물어보고 있는 항목이죠. 역시 예전에 물어봤고요. 자, 자소서 몇 번 항목을 보게 되면 가독성을 높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에 대한 진위 여부, 구체적으로 본인의 행동과 이유를 평가를 하면서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본인이 관심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 하더라도 자소서에 작성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내용 추가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꼬리 질문이 이어지죠.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아라. 지금 얘기한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아라. 그럼 본인은 어떤 기여를 그 사업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본인의 관심도 그리고 역량 활용도를 이어서 질문을 했고요. 기본적인 질문들도 이어집니다. 산재에 대해서 본인은 아는 게 있느냐, 본인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까? 여러 답변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는지를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꼬리 질문으로 또 이어집니다. 현재 자소서에 묻고 있는 질문이죠. 민원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턴 근무 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 끝까지 책임감 있게 행동해 보셨던 사례가 있느냐, 지금 자소서 항목 중에서도 중복이 되죠. 예전부터 그래서 물었다. 또 직업윤리 항목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실수 경험이 있습니까? 실수를 한 그 이후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점들로 직업윤리를 물어봅니다. 실수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겠죠. 문제 해결도 똑같고요. 그리고 직무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상황 면접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데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본인이 대상인 줄도 몰라서 뒤늦게 알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폭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자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죠. 근로복지공단 이외에도 여러 공공기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늘 항상 뒤늦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해달라, 왜 이 부분을 나는 몰랐는지를 하소연을 하면서 해달라, 이런 경우도 많고요. 갑작스럽게 알고 나서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명을 듣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보았을 때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민원 대처 능력도 있고 직무 수행 능력도, 상황 대처 능력도, 대인관계 능력도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접이 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유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행동을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계죠. 인턴이 끝난 이후에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1인 집중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한 명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진다. 이 정도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기소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두 가지의 어필을 할 내용을 정하시고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이 흐름도를 보고 대비를 해주셔서 명확히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혼자 이런 점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면접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 면접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첨삭과 피드백을 주면서 실전 면접으로 연습을 하면서 실전 피드백까지 주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블로그 참고를 꼭 해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 면접이 3배수라 하더라도 내가 이기는 면접으로 꼭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